현재 한류의 인기가 높아지며 전 세계가 한국을 문화의 아이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BTS가 빌보드 차트에 6개의 곡을 1위에 올리면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오징어 게임은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 TV 드라마 시리즈 부문 남자 연기상과 여자 연기상을 수상하며 그야말로 컨텐츠 강국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김치, 비빔밥, 떡볶이 등 한식이 해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2022년에는 미슐랭 가이드의 최고 식당 리스트에서 한국 식당이 24곳이나 차지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들어 태국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으로 인해 태국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태국 정부까지 나서서 소프트 파워 강국인 한국을 배워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는 아시아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국가를 가리지 않고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찍부터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의 진가를 알아봐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인데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나오기도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동남아에서는 한류 팬들이 대거 나오면서 한국 드라마, 영화, K-팝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죠. 2005년 대장금이 태국 대형 지상파 방송사인 채널 3사에서 방영되면서 태국인들의 심금을 울렸고 자연스레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까지 확대돼 많은 태국인들이 한식을 맛보고 싶어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인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각종 드라마를 통해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중 2020년 팬데믹이 강타했고 거리두기로 여행이 금지되자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직접 조리해 먹으면서 무료함을 달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2020년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은 오히려 한국에게는 기회의 순간이었는데요. 컨텐츠 강국답게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한국 드라마가 연이어 성공함과 동시에 K-팝의 경우에도 온라인 콘서트를 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태국 국민들이 자국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태국 마이돈대 경영학과 분인 콩아차팟 교수팀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5점 만점에 3.92점을 기록해 1위를 기록했고 뒤이어 중국이 3.9점, 일본이 3.71점, 미국이 3.64점, 영국이 3.16점으로 한국의 뒤를 이었죠. 이런 결과는 마이돈대가 소프트 파워, 어떻게 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공개됐는데요. 이 조사에서 한국은 패션 라이프 분야에서도 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어느 나라 영화 드라마를 가장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42.1%로 32.1%를 기록한 미국과 15.2%인 중국을 제쳤는데요. 태국인들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로 내용이 감동적, 미남 미녀 배우가 출연, 친숙함을 들었죠. BBC가 조사한 국가 호감도에서도 70%에 달하는 태국인들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며 답변했습니다. 이런 인기 때문인지 한국어를 제2의 외국어로 채택한 사람의 수만 4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인구수는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의 무려 30%나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하니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언론 방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태국의 젊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이 한국인과 교류하고 싶어 난리라고 합니다. 해당 기사에 실린 인터뷰에 따르면 그저 한국인과 친해지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 한국인에 대해 배우면 더 발전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한류 문화의 원주인인 한국인과 친해지고 싶지 않은 태국인은 없다. 등등 많은 태국 여성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국인이라면 어떻게든 친해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 보니 하늘길이 막혔던 당시에는 한국 문화를 즐기고 싶었던 태국인들이 한식당을 찾으며 그 욕구를 달래기도 했는데요. 해문홍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태국 넷플릭스에서 7월 2주, 8월 5주 1위를 차지하며 신드롬을 일으키자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한국의 김밥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방콕 한식당 언니네 레시피를 운영 중인 나타폰 사장은 드라마 이후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김밥 판매가 20-30%나 늘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8월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우영우 김밥 만들기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태국인 120여 명이 참가해 우영우 김밥과 동그라미 김밥을 만들고 한복 및 교복 입기, 호랑이 촛대 만들기, 댄스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즐기기도 했죠. 한식진흥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방콕에는 180개 이상의 한식당이 영업 중인 것으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태국 방콕 수쿰빗 소이리 지역에 위치한 수쿰빗 플라자는 정식 명칭보다는 코리아타운이라는 비공식 명칭으로 더 유명한 한식당 밀집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수쿰빛 플라자는 한국 식당뿐만 아니라 나이트클럽, 한국 슈퍼마켓, 미용실, 한의원 등이 위치해 있는데 한국인 손님보다는 3, 4, 5 모여 식사를 즐기는 태국 젊은이들로 북적일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태국에서 K드라마에 나온 한국의 전통 한복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자 많은 현지인들이 참여했다는데요. 태국에서 한국의 사극 드라마 연모와 옷소매 붉은 끝동이 인기를 끌자 드라마 속 한복 체험전을 열었던 것이죠. 상황이 이렇자 태국은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소프트 파워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한국 따라잡기에 나서고 있다는데요. 태국 정부가 소프트 파워에 본격적인 관심을 두게 된 것은 K-팝 그룹 블랙핑크의 태국 출신 멤버 리사의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리사는 고향인 부리람주의 파놈룽 역사공원 내석성과 태국 전통 세공품을 등장시켰는데요. 이를 본 프라윕 짜노차 총리는 국가 소프트 파워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흥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해당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게 하겠다며 한국의 K-팝의 인기를 등에 업고 소프트 파워 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죠. 그러면서 한국을 롤모델로 삼았는데요. 그동안 태국 넷플릭스 탑10에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당연시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태국 정부도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문승현 주태국 한국 대사가 4월 중순 신임 인사차 예방했을 때 프라윕 총리는 한국이 소프트 파워를 전 세계적으로 잘 홍보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정말 훌륭한 외교적 자산이다라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렇다면 태국에서 한류가 장수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한국 콘텐츠들이 태국인의 정서에 부합한 것인데요. 태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내용이 신선하고 대본이 실감나는 데다 이야기 전개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은 캐릭터도 생생하고 입체적이죠. 게다가 태국은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어 연장자에 대한 존경, 가족애 등이 한국과 유사한 정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을 동화나 영화 클래식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컨텐츠들이 이질감 없이 태국 안방을 파고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 드라마는 제작 기술이나 드라마의 대본 완성도가 높아 보는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드라마는 일신당 5에서 10컷이 들어갈 정도로 컷의 수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다양하게 편집할 수도 있어 화면이 빠르고 변화무쌍하죠. 거기에 한류는 한순간에 멈춰있지 않고 꾸준히 진화한다는 것도 큰 몫을합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인답게 항상 유행을 선도하며 다양한 시도들을 해 신선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태국인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한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더욱 강화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